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선입니다. 자, 금요일 오전장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어제 워낙에 많이 올라서 오늘 조금 쉬어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양시장 현재 빨간불 켜내면서 강보합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 이야기는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황 살펴본 후에 여러분들 종목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보합권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 1월장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2020년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라는 좀 느낌이 들고 있는데요. 포트폴리오 재구성할 필요 없으신가요?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샵 008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받는 이에 샵 0082라고 적으시고요. 내용에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써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통 모두 가능한 거니까요. 양쪽 어느 쪽으로나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또 텔레비전으로 시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로 시청 가능합니다. 자, 유튜브 접속하시고요. 서울경제TV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은 계속해서 이 핸드폰으로도 실시간 방송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세한 시황 살펴보면서 실전 매매 정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인들 코스피 시장에서 사들이고 있고 기관은 양시장 좀 매도세 보이고 있는데 외인들 매수세에 힘입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투톱 종목 오늘도 재차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님이 어제 얘기하셨던 2차 전지 종목이죠. LNF도 벌써 6% 넘게 좀 상승하고 있고 후성도 상당히 분위기 좋고요. 오늘 시장 좀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아 보이는데요. 좀 짚어주시죠. 네, 자, 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고 어제뿐만 아니라 제가 서울경제에 이제 복귀를 해서 이제 시즌2, 실전 매매 정수 시즌2를 시작을 하면서 2차 전지를 봐야 된다. 자, 먼저 올해 시장부터 보게 되면요. 이 시장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얼마 전에 중동 이란발 얘기 나올 때에서 그때 아침 방송에 보게 되면 몇몇 전문가들은 파봐라. 이란 사태가 이거 쉽지 않다. 큰일 났다 하면서 조심하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흔들릴 때에서도 지금 시장의 추세와 삼성전기와 LG노텍,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NL이 안 무너지면 절대 시장 하락장으로 내려갈 일 없다. 조정받으면 오히려 대형주들 LG화학을 적극 매수하라고 제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강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전일까지 후성이라든지 LNF라든지 그다음에 에코프로 아니면 뭐 LG화학이 됐든 뭐 삼성 SDI가 됐든 일진머티리얼이 됐든 2차 전지는 이제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시장을 먼저 짚어드리고 2차 전지가 왜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얘기도 또 더 해드릴게요. 자, 시장 일단 살펴보게 되면요. 어제 시장이 많이 올라갔어요. 어제 뭐 코스피 시장도 많이 올라갔고 뭐 코스닥 시장도 많이 올라갔는데 먼저 매를 맞았고 미국 시장은 빠지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만 먼저 빠지다 보니까 억울하니까 올라간 건데 속임수였습니다. 결국은 속임수였고 역시 그러니까 IT의 대형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시장이 정말로 죽으러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IT는 안 빠졌거든요. 이란 사태 그거에 뭐 있었어도 IT들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저는 그거 보고 믿고 여러분들한테 괜찮다, 버텨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하나 제가 주 후반에서는 매수를 해야 된다고 얘기 드렸고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정도 타이밍에서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어제 뭐 사라고 했습니까? 2차 전지 사라고 했습니다. 오늘 2차 전지들 뭐 6%, 5% 뭐 다 강세를 주고 있는데 더 갑니다. 일단 그 얘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자, 시장은요. 자, 어제 코스닥도 말씀드릴 때 어제 코스닥 이 장대 양봉을 벗겨나가는 이 모양이 굉장히 강한 거다. 또 한 번의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번의 상승이 나온 거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바닥에 있는 웬만한 종목들 이제 다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바닥권역에서 이제 물려있는 종목들은 이제 빠져나올 궁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 워낙 바닥에 있으면 좀 이따가 이제 상담을 열어드리게 되면 종목 상담 뭐 전화도 열려 있고요. 문자도 있으니까 주셔가지고 제가 그걸 추가 매수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차라리 그것보다는 그냥 2차 전지로 갈아타는 게 나은 건지 그 부분은 이제 종목을 보고 이제 상담을 해드릴 거예요. 자, 어쨌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에 비하면 얘는 지금 700을 넘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못 넘어갔기 때문에 아마 정고점까지 붙일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수급은 약간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뭐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어요. 자, 오늘 장중 수급 보게 되면요.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330억 매도를 하죠. 근데 어제 프로그램에서
1,800억이 들어왔고요. 현물에서 1,600억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확인해 드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HTS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을 왕창 지금 집어갔기 때문에 아마 폭락 안 나올 겁니다. 조정받으면 2차 전지 적극 매수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다시 차트로 넘어가서 업종 차트 이제 코스피를 보게 되면 코스피는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이고요. 이거는 넘어가도 되고 안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넘어간다고 해서 여러분들 쫄지 마시고 뭐 안 넘어가면 뭐 어쩌라고요. 뭐 이게 안 넘어가고 빠진다고 해서 뭐 삼성전자가 급락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옵니다. 뭐 삼성전자 급락 나올 것 같아 안 나와요. 만약에 급락 나오면요 그냥 사버리면 됩니다. 근데 삼성전기, LG화학, 뭐 LG 이노텍 그다음에 뭐 SK하이닉스 너무 많이 올라서 개인 투자자들이 못 건드리는데. 저도 지금 이 취에서는 신규 매수로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근데 조정이 크게 나오면 오히려 사면 되는데 안 빠질 거고. 그래서 지금 코스피 시장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어디만 안 깨지면 되느냐? 2,100만 안 깨지면 돼요. 그러니까 내려와도 상관없고 올라가도 상관이 없는데 올라가면 어쨌든 간에 중소형주들이 이제 따라가서 올라갈 거고 대형주들도 못 갔던 애들이 올라갈 겁니다. 뭐 대형주들을 뭐 지금 못 간 애들 뭐 있습니까? 건설주 있죠, 조선주 있죠, 증권주 있죠, 은행주 있죠. 지금 걔네들은 지금 당장 안 움직여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비유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우리가 놀이공원 가면 앞번에 순서가 있고 뒤에 번에 뭐 1시간 뒤에 이제 타는 순서가 있고 그러니까 건설주나 이런 애들은 좀 늦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재미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사라 그랬어요? IT 섹터를 사라. 근데 물론 IT 섹터 주성엔지니어링, 뭐 한미반도체 뭐 이런 애들 다 좋은데 시스템 반도 다 좋아요. 올해 내에서는요 반도체 sek터가 대박이 날 겁니다. 시스템 반도체 계속 갈 거고요. 카메라 계속 갈 거고 자율주행, 인공지능 뭐 장난 아니죠. 이거 앞으로 계속 갈 겁니다. 엊그저께 보니까 그 네온이라는 인공 사람 봤습니까?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네온이라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그런 부분에 이슈가 나오면서 걔네들이 그걸 개발한 이유가 뭐가 있겠죠? 뭐 인공 비서 뭐 이런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해드릴 텐데 어쨌든 인공지능 섹터라든지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 계속 갈 거니까 만약에 실리콘웍스라든지 뭐 옵트론텍이라든지 뭐 MC넥스라든지 아니면 뭐 주성엔지니어링, 원익 IPS, APS 갖고 있는 분들 있다면 계속 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일 만만했던 게 바로 2차 전지였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2차 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2차 전지는 왜 움직이느냐? 자,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2차 전지 자, 먼저 어제 말씀드렸던 에코프로부터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를 보면서. 자, 지금은 이제 LNF인데 자, LNF는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거 장기적으로 보면요. 이거 5만 원도 넘어갈 수 있다라 봅니다. 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도 5만 원은 꿈의 목표치인 거고요. 한 2만 5천 원 넘어갈 거 생각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2만 5천 원, 3만 원이 목표치가 아니고 왜 5만 원까지 갈 수 있는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자, 일단 뉴스를 이제 찾아보게 되면요. 자, 뉴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차트가 아니고 이제 제가 뉴스를 먼저 미리 찾아놨는데 자, 그동안 이제 배터리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익 사업이 아니었었어요. 적자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올해서부터 이제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형 전지를 얘기하는 거. 소형 전지는 그래도 그나마 버텼는데 대형 전지는 올해부터 이제 수주가 됩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서부터 해서 보조금이 이제 끊기기 시작하죠. 내년에는 이제 전면 이제 거의 다 끊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중국 배터리, 중국 자체 내에서만 수요가 가장 많았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 부분들이 꼭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동남아 시장이라든지 국내 시장이라든지 이제 유럽 시장. 왜냐하면 보세요 한번 차트를 보면 차트가 아니고 이제 뉴스를 보면 지금 폭스바겐이라든지 벤츠라든지 유럽 자동차 업체에서 전기차에 올해 이제 확대하겠다, 올인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전기차 확대 올인. 벤츠도 카쉐어링 사업 접고 전기차 제작에 올인. 그러니까 지금 모든 고급 브랜드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차, 뭐 일본 차, 뭐 모든 브랜드들이 이제 전기차에 올인한다라고 합니다. 왜 올인하는지는 제가 나중에 공개 방송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재미있게 좀 스토리를 좀 만들어 볼게요.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배터리 수주 잔고를 보게 되면 지금 벌써 200조를 돌파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이쪽 이제 반도체 시장이 한 400조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확대가 되면 400조 정도로 보게 돼 매출을 지금 배터리 시장도 반도체만큼. 자, 우리나라 지금 먹여 살리고 있는 산업, 이런 반도체인 거 아시죠? 근데 그 반도체 사업이 굉장히 여러분들 그게 엄청나게 큰 사업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배터리 사업이 적자 사업이었는데 이제 반도체도 넘어서지 않을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갑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부분에서 이제 지갑 변동이 엄청난 이제 수익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수익보다 비메모리 수익보다 배터리 수익이 2025년, 2030년까지는 이쪽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레포트들이 이미 나왔는데
주가만 안 움직였던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2차 전지를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어서 8월 달, 9월 달에서도 아직 아니다. 기다려라 그랬는데 여기 와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러분들한테 살 수 있다라고 이제 추천을 해드린 거거든요. 이건 공개방송 들어오신 분들은 알아요. 그래서 지금 벌써 배터리 수주 잔고가 벌써 200조를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LG화학 정도가 한 150조 정도, 삼성 S대가 56조 정도, 뭐 SK이노베이션이 한 50조 정도 그렇게 해서 2025년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기사 내용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바닥에 있는 자 차트로 갑니다. 이제 이 바닥에 있는 LNF 같은 경우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을 넘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얘네들은 이쪽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갈 수 있다라 해서 무턱대고 살 게 아니고요. 바닥에서 사요. 저는 아무리 좋은 종목도요. 저 삼성전자 굉장히 좋아합니다. SK하이닉스도 10만 원 넘어간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 종목이었고 뭐 작년에도 빠질 때에서도 10만 원 넘어갈 거 괜찮다라는 말씀드렸지만 지금에서 신규 매수 안 해요. 왜? 항상 바닥에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LNF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 자리에 있고 요 종목을 여러분들은 조정 시 아마 적극 매수를 그러니까 어제 같을 때에서 제가 여러분들 LNF 사야 된다. 그리고 후성 사야 된다 얘기했을 때에서 들으신 분들은 정말로 올해 복 받으신 거고요. 이거 이제 9,000원 넘어갈 거예요, 이제. 근데 만약에 못 사셨다. 그럼 지금 막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조정받으면 2차 전지를 이제 적극 매수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2차 전지에 왜 집중을 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기사와 함께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IT 섹터의 성장성 2020년에 계속해서 이미 작년부터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 주목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사실 뭐 디스플레이나 다른 반도체 쪽은 많이 오른 감이 좀 없지 않죠. 이에 반해서 2차 전지는 아직은 그 성장성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전지에 좀 집중을 하면서 관심 종목에 넣어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로 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일단은 코스닥 시장에서의 2차 전지 종목을 얘기해 주시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도 또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2차 전지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제도 그렇게 말씀드렸 앵커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무슨 종목을 계속 얘기했죠? LNF요. LNF라고 대형주. LG화학. 그렇죠. 네. 바로 LG화학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지금 장중에 지금 4%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계속 갈 거예요. 근데 LNF하고 그다음에 LG화학하고 후성하고 차이는 뭐냐면 물론 후성도 거래소이긴 하지만 LG화학은 굉장히 시가총액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LG화학은 정말 좋은 종목인데 돈이 큰 사람들, 그러니까 10억 단위, 뭐 100억 단위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사면 제일 좋은데 사실 뭐 일반적으로 뭐 보시는 분들이 100억이 있지는 않을 거고 그냥 억 단위, 뭐 1억에서 5억 정도 이렇게 큰 금액, 억 단위로 살 수 있는 종목은 LG화학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3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이하 이럴 때에서는 이제 좀 가볍잖아요. 그럴 때에서는 후성이라든지 LNF가 좋은 거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대형주 LG화학도 장중에 4% 급등 나오고 있고 거 보세요. 공략해야 될 게 2차 전지라고 하니까 정말 가죠. 근데 이게 여기 끝이 아닙니다. 눌리면 꼭 사야 돼요. 이거 2차 전지 올해 내내 갈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2025년까지 반도체 삼성전자의 메모리 부분의 사업 그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얘기까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미 벌써 매출이 200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수주가 더더더 들어오면 이제 300조, 400조 아마 올 하반기 가면 반도체 이제 메모리 수익 이제 거의 따라잡았다 아마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으니까 원래 뉴스가 시작하기 전에 바닥에서 잡아야 돼요. 근데 아직 이런 뉴스들이 퍼지질 않았습니다. 왜 안 퍼졌느냐? 이거 알려지게 되면 개인 투자자에 따라붙기 때문에 이 뉴스들이 있어요. 이미 작년 12월 달, 11월 달 뉴스가 이미 있는데 뉴스를 다 숨깁니다. 개인들 못 보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이미 뉴스를 알고 있었지만 얘기해봤자 안 움직이는 거는 어차피 안 움직여요. 근데 이미 세력들이 지금 돈을 넣었기 때문에 이제는 공략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차 전지 정말 무섭게 오늘 좀 띄우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심 종목으로 넣고 싶으신 분들 조금 더 자세하게 내 현재 갖고 있는 종목 교체하면서 옮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에게 상담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은요. 샵 0082번으로 받고 있어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써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02-3153-2612번 끝자리 1번과 2번 두 통 모두 연결 가능한 거니까요. 아무 쪽으로나 바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상담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DNF. DNF시고요. 매수가 비중 부탁드릴게요. 예, 18,000원에 20%인데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2010, 예, 대형 좀 부탁합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일단 손실률이 크신데 그럼 전문가님 이야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뭐 반도체 재료 장비이기 때문에 뭐 위험할 것도 없고 이제 계속 올라가기는 할 거예요. 예, 근데 뭐 문제는 이제 비싸게 산 게 문제인 건데, 예. 자, 차트 볼게요. 차트 보면서 지금 이제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차트를 지금 길게 봤어요. 길게 보니까 이걸 이제 크게 하락의 한자로 빠질 만큼 빠졌고, 여기가 이제 바닥이에요. 예. 그러니까 18,000에 물리신 거는 일단은 그냥 들고 가시는데, 이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에서는 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가 매수는 좀 불가능하고, 조정을 받으면 추가 매수해서 끌고 가세요, 이거.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뭐 2차 전지를 얘기했던 거는 걔는 만만하고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얘기한 거지 사실 더 좋기로는 DNF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반도체 재료 장비는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올라갈 거니까 예. 그냥 가져가시고 조정받으면 한 9,500원까지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9,500원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더 추가 매수해서 한 1년 정도 끌고 가면 15,000원, 17,000원 정도 갈 수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조정 시 오히려 매수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이라도 매수할까요? 저는 뭐- 아니요. 지금 매수하면 그게 조금 떨어져요. 왜냐하면 지금 매수했을 때에서 만약에 9,000원 빠지게 되면 추가 매수한 부분들은 10%가 깨지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궁금한 점 해결되셨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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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저께 네. 한국정보통신을 했거든요.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11,300원이요. 그리고 비중은 20% 맞으시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딱 치고 올라갈 때 들어가셨네요. 아, 오늘 어제 좀 그냥 네. 바로 사가지고 네. 상으로 팔고 올렸는데 상 바로 밑에서 그냥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리고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네요. 시장에 비해서 좀 많이 약세가 보이고 있는데 그럼 전문가님 의견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이거 혹시 단타로 들어가시려고 이제 잡으셨던 건데 물리신 건가요? 네, 어저께 단타로 음. 얼른 300원 먹고 나온다는 게 상 안 치고 그 바로 밑에서 그냥 바로 내려와 버리지만 오늘 너무 빠지면서 또 밑에 정보통신에 뭐 450억 소각 잦은 상태로 간다면 이거 다 던져야 되는 건가요? 이미 이제 호재들은 그러니까 잦은 상패 이슈는 이제 애들이 주식을 사주니까 그게 호재로 반영이 돼서 올라가는 경우인데 그러니까 이게 회사가 나빠서 이제 그게 상패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지만 회사 자체 내에서 그 자기네들 주식을 사주면서 이제 소각하면서 이거는 이제 호재로 반영돼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그 이슈가 이미 벌써 바닥에서 시작이 돼서 바닥에서 벌써 7,000원짜리에서 11,000원까지 이미 한 60%가 올라갔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거를 이 뉴스를 보고 이미 벌써 올라간 상태에서 쫓아 들어갔던 것은 조금 너무 욕심이 좀 과하지 않았나. 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무리 호재가 너무 좋아도 이런 식으로 강하게 올라가는 건 이제 쫓아 붙지 말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뭐 단타로 들어가셨다고 하니까 단타로 들어갔으면 상한가가 들어갈 뻔했는데 아니 뭐 상한가를 들어갔었을 때 못 들어갔으면 그걸로 인해서도 손절을 바로바로 했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제 저가가 1,050원, 그러니까 10,000원이라고 할게요. 10,000원 깨질 때 이미 손절이 나갔었어야 되는 거고 지금은 많이 올라왔으니까 원래 자리대로 지금 다시 갭을 메꾸러 내려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그다음 지지 라인은 물론 이 돌파된 고점 9,200원과 9,000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지 라인은 그 자리가 깨면 8,500원이 깨질 거고 8,500원 내려갈 거고 또 내려가면 8,000원 내려갈 건데 근데 이제 뭐 잦은 그 상패 잦은 그 뭐 사주면서 이제 소각하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라 그러니까 아마 9,000원을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물렸기 때문에 물타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요. 이거 빠지면서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려고요? 없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잦은 상패 이슈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뉴스는 살펴보지 않았는데 zad은 상패라는 건 자기네들이 주식을 사면서 이 회사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아니 이거 오래된 회사인데요. 20년 넘은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잦은 상패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었어요? 자, 그럼 거기 그 문자가 내용 떠가지고요. 제가 그 뉴스 내용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볼 테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고요. 근데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내용을. 가짜 뉴스일 수도 있잖아요. 아, 얘네들이? 그걸로 물어보신 거구나.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사진상패 이슈가 없다라고 쳤을 때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 위험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많이 비싸게 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물려있는 사람들이 퍼스텍도 마찬가지고 지금 SH에너지화학도 마찬가지고 이슈에 탔다가 고점에서 지금 물려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왜 이거를 고점에서 사요? 바닥에서 사야지. 저는 항상 종목들을 바닥에서 사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대형주도 있잖아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라든지 여태까지 서울경제TV에서 3년 전에 제가 방송했을 때에서 싹 다 바닥에서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이런 애들을 다 여기 이런 자리 추천한단 말이죠. 항상 얘기하면 여기 28,000원짜리. 그러니까 2016년도에 바로 여기 실전 매매 정수에서 저는 항상 바닥에서 주식을 사라고 얘기를 하고 그 종목의 기법 자체가 뭐냐? 바로 갑질 종목입니다. 그럼 갑질 종목의 뜻이 뭐냐? 그때 당시 제가 계속 설경제 와서 계속 밀었는데 갑질 종목은 가격을 싸게 사서 좋은 종목이 됐으면 그 좋은 종목을 싸게 사서 기관과 외국인들한테 갑질하자. 그래서 계속 갑질 종목을 얘기했던 건데 지금 뭐 사신 게 단타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손절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단타기 때문에 손절을 지금 했었어야 되는데 이미 늦었고요. 그다음 만약에 버티시겠다 그러면 9,200원이고 저는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하신다라 그러면 저는 좋게 얘기 안 합니다. 추가 매수하고 싶으면은 7,000원 초반대. 그러면 추가 매수도 괜찮죠. 네, 추가 매수할 거면 근데 안 내려올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매수 가격이 지금 틀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저는 이미 벌써 손절이 나갔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제가 매매적인 입장이라면 전 지금이라도 손절을 합니다. 왜? 이렇게 비싸게 사서 이미 벌써 방법이 틀렸는데 이걸 왜 들고 있습니까? 추가 매수 타겠다? 안 올라가고 더 빠지면 차라리 저는요 아직까지도 이걸 추가 매수하느니 LNF 있죠? 지금 LNF 7% 올라갔지만 이거 아직도 올라가기에 한참 더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차라리 더 사는 게 낫지 지금 떠 있는 종목들은 위험하니까 일단은 제 얘기를 잘 듣고 일단은 추가 매수보다는 그냥 관망이나 반등 나오면 자를 생각을 하시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은 문자입니다. 8414번님이 신청해 주신 기업은행 살펴볼게요. 매수가는 12,500원이시고요. 비중은 3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기업은행이 배당락 앞두고 좀 오름세를 보이다가 배당락일이 지나니까 바로 좀 빠지는 모양새가 연출이 되면서 현재 11,150원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어떤 전략을 좀 세워나가면 좋을까요? 자, 은행주들은 이제 배당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배당을 주고 이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배당을 주고 만약에 그 부분을 먹고 팔았다면 물론 개파락이 나와서 아마 매도가 좀 어려웠을 텐데 자, 차트를 보게 되면요.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12,500원짜리 뭐 그렇게 올라가기 어려운 자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추세를 보게 되면 하락 트렌드를 계속 되고 있고 지금 빠질 만큼 빠졌어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매도보다는 보유하시는 게 나은데 항상 주식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때에서는 첫 양봉이 뭐냐면 처음 양봉이 처음 뜨는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자마자 먹을 확률이 높아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도 기법적으로 얘기 드릴 때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거나 양봉이 나온 종목들을 먼저 공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음봉 나온 건 물이면서 개인들의 눈물이면서 이게 장작이 물에 젖으면은 그게 탈라면 강력한 장대 양봉 아주 그냥 뜨거운 불로 화염방사기로 아주 지져버려야지만 그게 타고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으면 얘는 당분간은 그냥 잠수 타고 이렇게 약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지금은 추가 매수할 자리는 아니고 갖고 있는 부분만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 시장이 이제 여기 이제 2,200을 이제 돌파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2,215자리인데 일단 저는 이번 목표치는 2,300을 봅니다. 근데 당장 안 올라가 상관이 없어요. 한번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 자리. 그래서 지금 1월 달이니까 2월 내에서는 2,300을 한번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수가 2,250 정도 올라가면요. 그러면 은행주들은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IT 대형주라든지 오늘 보면 뭐 삼성 SDI, 뭐 LG화학이라든지 못 갔던 이제 2차 전지 뭐 대형주들이 보세요. 얘네들이 가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가고 뭐 조선주가 가고 건설주가 가고 뭐 그러겠죠. 그러면서 지수가 2,250 정도 올라가게 되면 은행주도 갑니다. 그러니까 은행주 기업은행은 일단 보유,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할 거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LG화학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업은행 추가 매수 없이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다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아우,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NK맥스요. NK맥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비중이 이제 15,000원에 30%요. 15,000원에 30%시고요. 예, 이것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가지고. 그러게요. 목소리에 힘도 많이 없으시고요. 요즘에 좀 답답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네요. 이 종목 주가가. 예, 작년에 샀는데 지금까지 그냥 못 팔고 있었네. 예.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 한번 전략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네. 네,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자, NK맥스 15,000원에 지금 사셨는데 이게 면역암체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대세가 어딘지는 이미 벌써 판가름이 났죠. 예. IT란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벌써 2018년도 12월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얘기했고 2019년도 1월 달에서도 계속 IT만 밀었었고 그 IT가 지금 대장이 됐는데 지금은 만약에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요. 추가 매수할 돈이 있으면 2차 전지가 지금도 유리합니다. 먼저 그 말씀 드리면서 차트 보면서 NK맥스는 어떻게 대응할지 말씀드릴게요. 예. 자, 지금 뭐 제약주들도 그래도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얘도 뭐 명형하감체 지금 보게 되면 뭐 폐렴 얘기도 나오고 뭐 지금 뭐 폐렴이 아니다, 뭐 맞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날씨도 뭐 그렇게 춥지는 않지만 이 겨울 동안에서는 항상 뭐 그런 이제 질병들이 창궐하기도 하고 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아직 뭐 2월 달까지는 저는 제약주들 끝나지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반등은 나오는데 15,000원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15,000원은 쉽지 않고 여기 지금 깨졌던 저점 라인이 있죠. 그래서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이걸 그러면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춰서 빠져나오면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움직이는 게 싹 다 IT라서 IT가 움직이면 제약주가 또 안 움직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반등을 줄 그 뭐 추가 매수할 돈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2차 전지가 조정받으면 그쪽을 공략하거나 아니면 뭐 OLED 장비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폴더블 폰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인공지능 섹터라든지 뭐 이런 쪽들이 조정받으면 먼저 그쪽을 공략을 하다가 그리고 얘가 한 11,000원 정도가 돌파가 되면 차라리 돌파하는 거 보고 추가 매수를 하세요. 11,000원. 네, 차라리 그걸 왜냐면 고점을 돌파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11,000원이 근데 이게 그냥 지금 팔아야 되나 갖고 아니야 가도 아니야 되나? 팔지 마라. 왜냐면 지금 기가 왜곡인데 지금 좀 들고 있네요 지금 그렇죠? 예, 지겨워서 아주 그냥 아이고. 그렇죠 안 지겹죠. 지겨운데 파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추가 네. 매수하지는 마세요. 아니요, 아이고, 야, 징그라서 어깨도 싫어요. 만약에 정말 지겨워서 교체한다라 그러면 당연히 이제 IT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은 많이 떴으니까 그럼 2차 전지 쪽으로 한 5%나 10% 정도는 좀 줄여서 하는 건 괜찮습니다. 지금 팔아서요? 근데 저라면 안 파는데 만약에 지겨워서 판다라 그러면 조금 비중을 줄여서 지금 당장 올라가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2,000원까지나 올라가서 팔을까, 어찌까? 저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기관 외국인들이 사고 있고 워낙 바닥에 있기 때문에 애들 움직이면 11,000원 돌파하면 12,000원은 가거든요. 예. 그래서 갖고 있는 것만 이제 보유하고 추가 매수를 원한다면 하지 말고 IT부터 사시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때 팔아갖고 저 2차 전지나 사도 괜찮을 것이요? 2차 전지가 가격이 지금 싸기는 한데 조정을 받으면 바로 교체해도 괜찮지만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예.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전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역시 전화 상담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예. 종목 궁금하실까요? KH 바텍요. KH바텍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가 9,450원에 비중은 10%요. 9,450원이세요? 예, 지금 수익률 굉장히 좋으시네요. 예. 그래서 조금 더 갈까 싶어서 어째 해야 되나 싶어서 그런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올해 작년까지도 해도 가장 큰 수익률이 아닐까 싶으실 정도로 굉장하신데요. 자, 조금 예. 더 갖고 가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전문가님. 네. 자, 일단 뭐 잘 사셨네요. 예, 저도 그 예. 자리에서 이 KH바텍 한 10,000원 이하에서 한번 얘기했던 종목이었었어요. 예. 네. 저도 작년 이제 1월 달에서 이제 폴더블폰 관련주잖아요. 그렇죠? 핸드폰 부품 중에서. 그래서 물론 저는 이제 동부하이텍이라든지 AP시스템이 원익 IPS, 주성엔지니어링 뭐 이런 위주로 많이 밀긴 했지만 KH바텍도 왜 그러냐면 차트 볼게요. 차트를 보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자리입니다. 자,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주식은 어떻게 사는지를 잘 보면 이런 식으로 쿵 하고 빠져서 아예 바닥에서 수렴해가지고 여기서 머리를 들 때, 이렇게 머리를 들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야 되지 이거를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에 잡으면 잘 안 올라가요.
어쨌든 간에 요 자리에 9,500원 잡으셨다 그러니까 정말 잘 잡으신 거고 지금 궁금한 건 이제 그건 아닐 거고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자, 대안을 두 개를 드릴게요. 아직 이게 시세가 끝나진 않았어요. 근데 올라갔으니까 조정을 한번 받긴 할 겁니다. 근데 지금 60일 지지가 나왔으니까 한번 반등세가 나올 텐데 제가 볼 때는요. 반등 나와도 또 빠질 거예요, 아마. 예. 왜냐하면 지금 기관들이 팔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예. 예, 기관들이 팔기 시작했고 개인들이 사기 시작했기 때문에 반등 줘도 또 빠지면서 요거 팔고 다시 16,000원이나 15,000원에서 다시 잡아야 돼, 이거. 아, 지금 매도하고요. 아니,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전략을 두 개를 드릴게요. 예. 반등 주면 교체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아니면 지금이라도 매도해서 다른 거 살 거 있으면 바로 교체하면 되죠. 그렇죠? 아, 맞잖아요. 예. 지금 예, 이거 예. 팔고 얘가 반등 주는 것보다 수익률이 더 좋을 게 있으면 그걸 바로 교체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그렇죠? 저를 그거 구하기 힘들어요. 그런 종목 구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걸 못하기 때문에 이제 방송도 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제가 아까 어제도 얘기했지만 2차 전지는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LNF 같은 경우 이게 지금 조금 떠 있긴 하지만 예. 위치를 보게 되면 지금 살짝 눌리네. 이게 눌리면 공략해도 돼요. 왜냐하면 쭉 조정을 받은 바닥에 있죠. 예. 이런 애들을 공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예, 예. 그렇네요. 그렇죠. 이제 금방 예, 이해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뭐 KH바텍은 수익 잘 내셨으니까 뭐 그렇게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또 빠르게 연결을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종목 어떻게 되실까요? 입진 머티리얼즈요. 일진 머티리얼즈 매수가는 42,000원에 30% 맞으시고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2차 전지 5%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네. 할까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질문하셨던 분인가요? 예, 아. 44,000 되면 전화 그러니까요. 상담하면 그래서 금방 44,000 넘어가지고 너무 불안해가지고요. 아니, 제가 그때 이거 확실하게 올라간다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네네, 들었는데 그래도 또 44,000에 45,000 되면 다시 전화하면 돌려서. 그렇죠. 자, 예, 오래됐거든요. 이게. 네, 제가 이제 어머니인지 어떻게 알았냐면 42,000원 그때 질문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아유, 고맙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네, 자 아까 전에 제가 오프닝 때에서 2차 전지가 왜 올라가는지 설명 들으셨나요? 네, 들었습니다. 아, 들으셨습니까? 자, 지금 거기다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전기차를 만들잖아요. 네. 자, 전기차도 하고 수소차도 한다 그러죠. 뭐 수소차는 이제 네. 대형, 뭐 버스라든 이런 부분하고 이제 개인차들은 이제 전기차 한다 그래요. 네. 근데 수소차는 수소를 태워서 가면은 이제 터져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걔네들도 배터리에다 저장을 합니다. 전기차에 결국 배터리가 둘 다 들어가요. 요약하면 전기차도 전기 배터리 2차 전지가 들어가고 수소차도 전기차 2차 배터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무조건 들어가겠는데 자동차가 1억짜리면요. 배터리 가격이 대략 40%입니다. 엄청 많이 차지하죠. 나중에 싸게 되더라도 30에서 40%가 되는 게 배터리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네. 자동차의 절반 정도 가격이 배터리 가격이기 때문에 배터리의 수익이 어마어마할 건데 바로 이 일진 머티리얼즈가 과거의 대장이었습니다. 네. 아셨죠? 물론 2차 전지를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좋은 걸 고른다. 그럼 대형주를 사야 돼요. LG화학, 삼성 SDI 얘네들 사야 되지만 얘네들은 좀 굼뜨고 무겁잖아요. 그래서 큰 금액이 아니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물론 큰 금액인 사람은 무조건 이쪽을 사야 돼요. LG화학 쪽을. 그런데 큰 금액이 아니라 그러면 일단 과거의 대장이 일진 머티리얼즈, 후성, 에코프로가 대장이었고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 다 가긴 했어요. 이제 뭐 콘덴서도 가고 뭐도 가고 이제 전기차 관련주도 뭐 전기차 부품도 가고 그럴 텐데 그러면 이제 지금 질문하신 분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언제 자, 네, 자. 못 팔아서 제일 힘들어요. 자, 들으세요. 자, 종고점을 네. 돌파를 했고 지금 돌파하는 흐름은 지금 5만 원까지 내달리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47,000원 정도 올라오면 질문하시고 절대 팔지 마세요. 47,000 절대 팔지 말까요? 네, 그러니까 절대 지금 팔지 말고 47,000원 올라오면 다시 전화를 주시고 일단 네. 5만 원 정도 목표치 보고 가는 거예요. 네. 알겠죠? 5만 원 정도 목표치 가고 얘가 대장이었기 때문에 얘는 안 꺾일 겁니다. 그래서 보유. 그리고 얘가 가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일진 머티리얼즈가 가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따라가고 후성이 따라가고 다른 애들이 따라간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얘예요, 얘. 네. 네, 얘가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가고 다른 애가 따라가는 거니까 얘는 안 무너질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그냥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네. 네, 아, 고맙습니다. 해서 속 되셨네요. 시원하게.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역시나 전화 상담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필스타일즈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6,900원 50%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면 예. 상승 전에 들어가신 건가요? 네. 최근에 얼마 전에 들어갔어요. 얼마 전에 들어가셨고요. 알겠습니다. 비중이 50%신데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 세워나갈까요? 자, 이거 매매적인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섹터는 지금 뭐 블랙박스도 있고, 뭐 모바일 게임도 있어, 스마트폰 게임. 자,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시가총액부터 볼게요. 시가총액이 1,000억 정도가 안 되고 앞전에서 좀 급등을 했던 흐름들이 있어서 아마 단타꾼들이 들어가서 지금 매매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보게 되면 급등을 하고 나서 쭉 빠지면 60선 지지에서 단타꾼들이 들어가서 올려칠 때 매도했을 거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쭉 빠지니까 단타 애들이 들어가서 지금 올라가서 지금 여기에서도 매도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버님. 네. 여기서는 근데 신규 매수해서 공략할 자리가 아니고요. 밑에서 여기서 공략한 사람들이 여기서 팔까 더 고할까 이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매수 단가가 좀 높아요. 지금 매매로 공략하기에는. 그래서 지금 크게 물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크게 물리지 않았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다시 밀리면 차라리 더 싸게 사야 되는데 여기서 좀 불리하게, 우리가 뭔가 게임을 할 때서 좀 유리한 고지에서 싸워야 되는데 좀 불리하게 지금 싸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차라리 요거를 좀 정리를 해줬다가 차라리 조정받으면 다시 공략을 하거나, 지금은 제일 안전한 게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 조정받을 때 공략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안전하게 차라리 2차 전지 쪽으로 돌리면 어차피 큰 수익 손실이 아니니까, 만약에 제 말이 못 믿어오면 조금이라도 한번 교체해 보시면 아마 그게 확 와닿을 겁니다. 예. 그럼 한 20% 정도만 저기를 할까요? 매도를? 예. 근데 저라면 이게 만약에 확 밀리면, 이게 다시 밀리면 5,600원까지 밀리면 그래도 이게 올라간 폭이 커서 이게 손실이 꽤 많이 날걸요? 이게 지금 보니까 한 13%, 한 15% 정도 폭인 것 같은데, 이게 17% 폭. 이게 밀리면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내려와요. 이게 한번 밀리면. 예. 그래서 한 최소한 절반 좀 넘게, 아니 저라면 손실이 없다면 일단은 매도했다가, 아니면 지금 단타적인 제가 지금 전략을 드리면, 손절하는 그 위치가 지금 차트는 살아 있으니까 6,500원짜리 있죠. 예. 예. 요 자리가 깨지면 일단은 전량 한번 매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여기 이제 일양 이익 패턴이라 그래서 분 차트로 보게 되면은, 이제 분 차트로 보면, 이제 30분 차트로 보면 상승 후 횡보기 때문에 요 자리가 깨지면 안 돼요. 깨지면 일로 밀리니까. 그래서 6,500원이 깨지면 일단 손절을 전량 다 하든 한다 절반 이상을 일단 자르는 걸로. 안 깨지면 올라가요. 안 깨지면 8,000원까지 확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뭐 파실 거니까. 그렇죠? 그런 건 얘기 안 해도 되죠? 이해되셨어요? 예. 네, 그래서 6,500원이 안 깨지면 좀 보유가 되고, 깨지면 비중을 팍 줄이자.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6,500원 이하로 깨지면은, 그렇죠. 6,500 이상으로 가면은 가져가자.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역시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여꽃입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캠피스요. 캠시스요. 매수가 비중은요? 예. 매수가는 3,000원이고요. 네. 50% 갖고 있어요. 역시나 비중 크시네요. 50%. 그래도 네. 지금 수익 많이 보고 계시겠어요. 축하드립니다. 하하. 다른 네. 게 아니고 네. 이걸 장기간으로 좀 멀리 갖고 가려고 그러는데 네. 좀 봐달라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지 알겠습니다.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잘 잡으셨고 수익도 뭐 지금 많이 나시고 계시는데, 자, 캠시스는 일단 자율주행차이면서 카메라이면서도 뭐 핸드폰 부품이면서도 전기차 섹터이고, 이거 왜냐면 이제 카메라가 자동차 이제 눈을 대신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이미지 센서라든지 카메라 부분들이 앞으로 더 확대가 될 겁니다. 제가 아까 오프닝 예. 서두에서도 그 네온이라는 이제 인공지능, 그러니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테마인데, 물론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이든 아니면은 인공지능이든 인간이든 뭔가 사물을 보고 뭘 이렇게 판단하려면 이게 카메라가 눈을 대신해야 하기 때문에 카메라 역할이 점점 더 좋아질 거고, 우리가 쓰는 이제 핸드폰들도 뒤에 이제 카메라들이 이제 뭐 지금은 뭐 기본으로 뭐 2개는 달려 있지만 뒤에가 이제 4개가 이제 또 기본이고 뭐 6개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증강 형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될 건데,
이제 게임 같은 경우도 이게 엄청나게 지금 발전이 돼서 그 게임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 카메라 부분들이 한 개를 팔 때보다 6개 팔면 당연히 수익이 더 많이 나겠죠? 예. 한 개 팔다가 2개 팔아도 대박인데 6개를 판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들어간 모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더 어마어마한 이제 수익이. 그래서 이 이미지 센서 시장, 지금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소니 같은 경우 이미지 센서 이 공장이 지금 불티나게 돌아간답니다. 예. 지금 막 장난 아니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공장도 증설을 한대요. 근데 이번에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국내에 이제 이미지 센서를 만들거나 이미지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들도 어느 정도 수준이 다 따라갔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 자,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요. 캠비스 차트를 보게 되면 조정받으면 또 가요. 예. 근데 조정받으면이라는 말씀을 쓴 이유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목표치를 줄 만큼 줬어요. 지금 4,000원짜리를. 예. 한 번 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아직 꺾인 것도 아니에요. 아직 차트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욕심이 나면 3,500원이 깨지면 차익 실현을 해보는 전략. 예. 욕심이 나면. 예. 그리고 그 전에 먼저 팔고 싶다라 그러면은 이제 한 3,700원 정도가 깨지면 조금이라도 좀 줄이는 자리. 예. 요거는 이제 욕심을 냈을 때에서 두 가지 전략을 드린 거고, 욕심이 없다. 나 이 정도 먹었는데 요 정도 한번 팔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절반을 팔고 나머지를 가지고 욕심을 내는 아까 3,700원과 3,500원 라인을 두고 비중을 줄이는 자리로. 그리고 조정받으면 얘를 다시 사야 됩니다. 예. 아셨나요?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조정받고 또 올라가면 카메라가 저는 계속 성장하고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뭐 내년이나 그때 내년 2021년이죠. 2021년에는 5,000원, 6,000원 그 정도도 저는 간다고 봅니다. 예. 그 회사는 어떻습니까? 회사는 지금 모든 이미지 센서, 이제 바이트 부품주들,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이 관련주들이 다 나쁘지 않아요. 지금 오히려 안 좋은 시대는 다 지나갔고요. 점점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얘기들만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실적은 어떻게 나옵니까? 아, 실적은 지금 이걸 보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자, 여기 지금 제가 기업 내용을 올려놨네요. 제가 알기로는, 자, 기업, 현재가창. 자, 이게 좀 딜레이가 돼서 그러는데, 캠비스가 괜찮은 회사예요. 예. 자, 기업을 보면, 뭐 간단히 이렇게 보게 되면,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지금 보면은 실적 당기순이익이 적자였다가,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이미 2015년서부터 해서 좋아지기 시작했고요. 시스템 반도체도 작년부터 좋아지기 시작했고, 카메라 부분들도 한 2년 전부터 바닥치고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회사는 괜찮네요. 예. 예. 네, 됐나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하나 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포스코요. 포스코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33만 원이고요. 네. 비중은 60%. 33만 원에 60% 갖고 계시고요. 네. 지금 손실폭이 굉장히 크시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근데 한 1년 정도 갖고 있었어요. 기간도 오래됐고 비중도 네. 높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많이 고민되실 것 같은데 바로 전문가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자, 지금 제가 네. 포스코를 봤는데요. 포스코는 제가 뭐 자주 봐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서는 시가총액 1위였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과거엔 1위였었는데 워낙 많이 빠졌고, 자, 근데 포스코는 대한민국 산업의 기둥인 기업이죠. 그렇죠? 네, 네. 다시 언젠가는 주도주로 다시 올라옵니다. 아, 그거 믿고 1년 기다렸어요. 아, 그거 믿고 1년.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포스코, 자, 차트 볼게요. 차트 보면 이거 거의 지금 10년 동안 물려서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 아, 진짜요? 왜냐하면 2007년도에 이게 그때 당시 이제 76만 원 가면서 시가총액 1위를 했을 때 이 자리거든요. 네, 거기서 물렸던 사람, 그리고 그게 반토막 나서 30만 원 내려왔을 때 싸다고 많이 산 사람들도 꽤 많아요, 이거. 네. 저는 근데 이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 안 본다. 그래서 저는 이거 15만 원에 내려오면 그렇게, 근데 물론 이제 15만 원 얘기하면 이제 좀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하락연자, 저는 이렇게 봤던 거거든요. 이게 간단히 이렇게 하락연자로 내려오면 여기서부터 물려도 되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이제 17만 원, 15만 원 자리거든요. 네. 어쨌든 간에 제가 그런 얘기는 나중에 다시 좀 재밌게 얘기할 텐데, 지금은 대바닥 자리고요. 좋아질 겁니다. 네. 네, 근데 지금 당장은 IT가 너무 세기 때문에 얘네들이 주도주로 올라가기가 힘들고 지금 당장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이제 안 빠져요.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옆에 있는 막 LNF 이런 막 후성 이런 애들이 지금 LNF 지금 7% 갔다 5% 나왔다 이게 아니고요. 얘네들이 이제 조만간에 막 10% 가고 20% 가고 계속 올라갑니다. 이제 네. 개별주니까. 그럼 막 그래서 옆에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종목들 30%, 50% 왜냐면 제가 작년에서도 얘기했었던 이제 테스 같은 경우도 1월 달에서 얘기했던 건데 지금 수익률이 몇 프로 났냐면요. 이것뿐만 아니라 동부하이텍도 뭐 100% 이상 났지만 얘도 지금 125% 났어요, 지금. 테스도.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옆에 있는 2차 전지가 어제 봤던 건데 그거 그냥 전문가님이 멘토님이 사라고 했었을 때 샀었으면은 한 10개월 뒤에 아, 이랬으면 100% 수익 났었을 텐데 차라리 포스코나 손절하고 들어갈 걸 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건 지났을 때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추가 매수할 금액은 당연히 가벼운 2차 전지가 낮지만 저는 금액이 크다면요. 이거 포스코 장기적으로 그냥 가져가시고 이거 올라갈 겁니다. 진짜. 올라가요. 이거 안 믿어지시나 보다. 지금 한숨 쉬지 마시고. 그러니까 앞에 비중을 조금 줄여서 말씀하신 어제 추천하시고 오늘 추천하신 거 사면 어떨까요? 그것 봐요. 그러니까 그런 욕심이 낼 것 같아서 그러니까 미리 느낌부터 얘기해 드린 거예요. 옆에 있는 종목도 막 100% 올라가도 쳐다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쳐다보지 마시고 지금 비중이 60%죠. 비중이 많죠. 이거 자르지 네. 마세요. 이거 결국은 그냥 들고 있으면 네. 재미는 없겠지만 들고 있으면 결국은 이거 빠져나올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그 시간은 한 2년 정도 봐야 돼요. 아,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전 보이는 대로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 버티기 좀 어렵겠죠. 자금의 그 기간이 투자할 네. 시간은 좀 있기는 한데 네. 말씀하신 대로 좀 너무 지루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중을 조금 줄여서 말씀하신 2차 전지 자, 그러면 바꿔보고. 저는 그걸 버틸 수 있으면 저는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데 그게 버틸 게 없다면 10%만 팔아서 2차 전지를 교체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버티면 결국 올라가요. 이게 지금 먼저 방송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많이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지금 철강 같은 경우는요. 지금 그동안에서 뭐 중국이라든지 미국에다 이제 팔다가 뭐 관세도 때려맞고 막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포스코부터 해서 뭐 동부제철 그다음에 동국제강 이제 그 회장단들이 모여서 4년 전에 무슨 얘기했냐면 이제 치사해서 이제 거기다 안 팔고 인도라든지 그런 데 팔겠다. 왜? 인도 같은 시장은요. 네. 일단은 이제 인구가요. 중국이 1위가 아닙니다. 이제 인도가 이제 전 세계 인구 1위예요. 그리고 인도는 아직도 발전할 그게 많죠. 그렇죠? 동남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철강에 대한 수요가 그쪽으로 많이 날 텐데 이 한류 그래서 전기차도 마찬가지고요. 건설도 마찬가지고 철강도 마찬가지고 이제서부터 이제 한류를 타고 협약을 잘 맺어서 이제 철강 사업들도 이제 잘 팔면 매출은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이제 바닥이에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이거 들으니까 좀 안심이 되죠. 그런데 2년 걸려요. 그 35만 원 가려면. 33만 원, 34만 원 회복하려면. 제가 한번 전화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1년, 2년, 그러니까 빠르면 1년 안에도 회복을 하는데 어쨌든 1년, 2년 버틸 자신이 있다. 근데 저는 대형주들은 바닥에 샀으면 그런 자신감을 가져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데 그게 지겹다. 그러면 조금 비중을 줄여서 지금 당장 움직이는 IT.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뭐 자율주행, 카메라, 시스템 반도체, 뭐 인공지능, 마찬가지 그렇죠? 그다음에 5G 이런 쪽들을 사시는 게 훨씬 더 올해 내에서는 큰 수익이 날 겁니다. 네. 어제 말씀도 조금 움직였어요. 도움이 많이 됐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포스코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방송 시간 관계상 오후장 전략 없이 바로 좀 끝마치도록 할게요. 자, 실전 매매 정수 시즌2 이번 주 월요일에 시작해서 저희 오늘로 딱 5거래일 지났는데 벌써부터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의 이런 선고안이 빛을 발하고 있죠. 중등발 리스크 별일 없을 것이다라는 예상도 맞았고요. 월요일에 주 중후반에 장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어제 급등 나오더니 오늘도 상당히 좀 잘 가고 있습니다. 또 2차 전리 관련 종목들 이런 모든 부분들 지금 다 강세 보이면서 실제로 이 방송 보시고 샀는데 잘 가고 있다라는 유튜브로 이런 채팅까지도 또 받아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시면서 다음 주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라고 저희 한번 인사드려 볼게요. 여러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